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이자 아들 하나를 둔 애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자식을 키우며 느끼는 사랑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가슴 아픈 일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들의 학교 생활과 연관이 된 사연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가슴앓이 하는 뉴스가 참 많이 보이는데 제 이야기로 위로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를 회상하면 아직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치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활발하고 사교성 좋은 아들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1학년 2학기가 되자 아들의 학교 생활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교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현배야,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좋지 않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뭐? 친구들이? 혹시 싸운 거야? 아니, 싸운 적 없어. 진석이네 엄마가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 우리가 사는 집 평수가 작아서 같이 놀면 안 된다고 했대. 저는 집안을 보고 친구를 어울리게 한다는 학부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제 아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친 걸 보고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왕따시키자고 한 학부모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더니 도리어 수준 낮은 집구석에 여편네가 찾아와서 짜증난다고 화를 내더군요. 현배 엄마, 애들은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게 대가 아파트랑 가까운 학교로 보낼 것이지 왜 우리 브랜드 아파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로 입학을 시켰어요? 전교에 현배 엄마네 아파트에 사는 애는 전교에 딱 2명이라고요. 제 아들이 어디 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애한테 상처 주고 왕따시킬 만큼 큰 잘못인 거예요? 이 여편네 말이 통하질 않네. 당신 나가. 여기서 나한테 따져봤자 우리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당신이랑 가담한 부모들 모두 혼내줄 거예요. 학교 측에 항의해서 벌받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따져봤지만 해결되는 게 없어서 학교로 찾아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애들 왕따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현배 어머님, 죄송해요. 그 아이들이 현배를 외면하고 피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그걸 바로 부모님한테 일렀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애들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욕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친구를 가려가면서 사귀는데 왜 참견하냐면서요. 현배 어머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나가려고 했더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교권이 어떠신지는 아시죠? 학생들이 교사를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놀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시대예요. 담임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 숙여 사과를 하더군요.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현배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학급으로 옮겨주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건 제가 싫다고 했어요. 어느 학급에 들어가도 제 아들을 따돌린 진석 엄마 같은 사람은 존재할 테니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위해 남편과 의논을 나눈 끝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학교장님과 상담했는데 교훈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여태껏 학교에선 큰 문제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화건하더라고요. 몇 군데 학교를 알아봤는데 그곳이 제일 아들이 다니기 좋은 학교 같아서 전학시켰습니다. 다행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친구를 분류하거나 생활 환경으로 차별하는 진석 엄마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놀이터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어울리는 걸 보니 이사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저는 아들이 친구들과 더 잘 지내게 하고 싶어 집으로 아이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떡볶이나 치킨을 만들어줬습니다. 제 아들 현배와 친하게 잘 어울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말이죠. 다행히 모든 친구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제 뜻대로 더 많이 친해졌답니다. 그렇게 저는 맛있는 거 주는 이모로 통했고 아이들의 입에서 친절한 어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은 친구들 엄마의 귀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게 됐고 하나 둘씩 연락을 걸어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날을 잡아 아들 친구들의 엄마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요리를 해 대접했어요. 다들 성격이 온화하고 사근사근해서 자주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학부모 회장인 병태 엄마가 저를 추켜 세워 주셨습니다. 현배 엄마, 아이들한테 친절한 이모로 소문난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요리도 잘하시고 얼굴도 예쁘시니 애들이 맨날 이 집에 오겠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현배 엄마한테 고맙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 말에 모든 엄마들이 손뼉을 치며 저에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했습니다. 감사해요. 모두 고맙습니다. 우리 현배가 전학을 와서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도 우리 현배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학부모 회장인 병태 엄마가 궁금한 게 있다면서 질문을 하더군요. 현배 엄마, 그런데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듣기론 대치동에서 왔다던데 거기 잘 사는 동네인데 왜 이런 조용한 동네로 온 거예요? 그 질문에 제 아들이 왕따 당해서 이사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한 지역에서 살고 싶었다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더는 질문하지 않았고 끝까지 좋은 분위기로 저희 집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병태 엄마가 혼자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일단 아들 친구의 부모니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면서 용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현배 엄마, 내가 학부모 회장인 건 알죠? 그럼요.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 나이도 똑같은데 말 놓는 건 어떨까요? 내가 현배 엄마한테 정이 가서. 병태 엄마는 저와 친구로 지내자는 듯이 말했고 저는 나쁜 거 없다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말 놔요. 친구하자고요. 그럴까? 현배 엄마가 이사 오고 나서 동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꼭 친해지고 싶었거든.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난 그저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었고 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 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거야. 현배 엄마 솔직하네. 역시 매력 있다니까. 자기 우리 그룹에 들어올래? 매일 오후 2시에 카페에 모여서 독서도 하고 수다도 떠는데 자기가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아.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 힘들 것 같아.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닌데 전화 오면 달려나가야 하거든. 일 다니고 있었구나. 그럼 할 수 없지. 근데 자기야, 우리가 회비를 걷고 있어. 매달 우리 아이들 위해서 돈을 모아서 다 같이 나들이 가거나 파티할 때 쓰거든. 보통 주말에만 놀러 가니까 자기 일하는 거랑 겹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현배 엄마도 이제 회비를 내줘야겠어. 회비? 애들 놀 때 쓰는 돈을 모은다고? 그냥 그때그때 나눠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돈을 모아야 약속을 지키잖아. 누구는 빠지고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어울리면 좋지 않겠어?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돼. 뭐? 30만 원? 어디에 쓰는데 그렇게 많이 내는 거야? 3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은 좀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거야?
요즘 물가가 얼만데 그게 많다는 거야. 애들 입으로 들어가고 좋은 데 데려가는데 그 정도는 써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저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학원을 보내는 게 100번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어요. 병태 엄마, 미안하지만 난 안 되겠어. 현배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만 해도 만족한다고. 다 같이 놀러 다니고 여행 같은 걸 하는 건 좀 부담되네. 미안하지만 난 빠질게. 뭐라고? 내가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거절하는 거야? 현배 엄마 이러면 나 섭섭해? 에이, 왜 그래? 친구끼린 돈 관계 맺는 거 아니야. 난 우리가 돈이 아닌 진짜 우정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병태 엄마 미안해. 그러자 그녀는 화가 잔뜩 났는지 콧방귀를 연신 뀌더니 인사도 없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관 밖으로 쫓아나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대꾸도 안 하고 떠났답니다. 저는 병태 엄마의 제안을 거절한 게 엄청난 파장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학부모 회장인 그녀가 제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학교에 제 아들이 따돌림을 당하자 일부러 서울에서 못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황당한 소문을 내면서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30만 원의 모임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제 아들을 따로 불러서 무섭게 인상을 쓰며 진짜 이사 온 이유가 뭐냐고 물었답니다. 순진한 아들은 이전 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이야기를 고백했고 병태 엄마는 다른 엄마들에게 현배를 따돌리자고 명령했답니다. 너무 유치하고 정 떨어지는 짓을 했길래 당장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병태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 붙들어 놓고 무섭게 화냈다며? 이사 온 이유를 말하라고 겁을 줬다며? 어머, 현배. 어머, 현배 어머님. 어디서 막말에 반말을 하세요? 아, 이제야 알겠네요. 현배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어머님이 막무가내의 아나무인이라 엄마들이 기피한 거죠? 제가 현배 전 학교에 아는 엄마가 있는데 거기서 대단한 진상이었다고 하던데요. 담임 찾아가서 학급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교장실까지 찾아가서 갑질했다던데. 지금 나한테 말하는 고락선이 뭐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네요. 뭐가 어째요? 이봐요, 병태 엄마. 말은 바로 하셔야죠. 먼저 반말하자고 한 건 그쪽이었고 내가 모임 회비 내지 않겠다고 해서 화가 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은 전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왕따 문제로 학교에 한번 찾아간 게 다예요. 갑질은커녕 도망치듯 이사 온 게 전부라고요. 아, 대치동에서 왕따 당하니까 우리 동네 오면 잘 지낼 줄 알았던 거네요? 우리 동네를 얕잡아 보고 온 거예요? 못 사는 동네 애들이라 맨날 집에 불러서 거지 취급하고 음식 먹인 거예요? 하! 친절한 년인 줄 알았더니 이빨에 독을 품은 뱀새끼가 따로 없네. 현배 엄마, 그러게 내가 모임에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왔어야지.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참나, 30만 원 안 내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봐 병태 엄마, 솔직히 말해봐. 당신 그 돈 받아서 떼어먹고 있는 거지? 회장이라는 명목으로 돈 걷어서 삥땅 치려고 회비 받는 거 아니냐고? 이년이 지금 뭐래? 야, 네가 봤어? 내가 삥땅 치는 거 봤냐고? 안 봐도 비디오다 이년아. 내가 너 같은 년을 잘하는데 학부모 회장이라는 권력 맛에 취해서 갑질하는 걸 즐기는 년이지. 다른 엄마들한테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니? 내가 돈을 뜯어서 남겨먹는다는 듯이 말하는데 아니거든? 내가 내 돈을 더 보태면 보탰지 푼돈 남겨먹고 주머니 채우는 사람 아니거든? 그래서 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냐고. 거봐, 대답 못하잖아. 네가 갑질하고 다른 엄마들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기고 있는 것 같네. 뭐야 이년아? 다 모인 자리에서 나를 모욕해? 이년 오늘 뒤졌어.
저는 이전 학교에서 쌓인 감정까지 털어서 병태 엄마와 머리채를 잡고 서로의 따귀를 날리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들이 저를 붙잡더니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병태 엄마한테 따귀를 연거푸 맞았답니다. 제가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꿈쩍하지 않았고 병태 엄마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를 붙잡고 구경하더군요. 무슨 히틀러가 환생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심하게 얻어터진 건 저였고 싸움이 끝나고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이내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 생각을 해서 30만 원을 줘버릴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독재자년과 타협하는 건 엄마로서 부끄러운 일이니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병태 엄마의 입김으로 제 아들 곁에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갔는데 끝까지 남아주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매일 학교 끝나면 저희 집에 와서 숙제하고 놀다 가는 여자아이였는데 마음씨가 참 고왔답니다. 연경아, 우리 현배랑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마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이모가 해줄게. 저 이모가 만들어주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떡볶이 해주세요. 이모가 해준 게 제일 맛있다고? 연경이 엄마가 알면 서운하겠다. 엄마도 알아요. 내가 맨날 이모 자랑하거든요. 착하고 예쁜 이모라고 자랑하니까 엄마가 이모네 집에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헤헤. 아이고, 나도 우리 연경이 같은 딸이 있으면 했는데. 연경아 고마워. 그럼 바로 떡볶이 해줄게. 학부모 회장의 입김에도 연경이라는 여자친구와 엄마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장의 마음대로 움직이진 않는 거죠. 연경이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좋아해줬고 앞으로 계속 우정이 변치 않을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친구들이 따돌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게 서운하긴 했지만 연경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학교 생활이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담임 선생님도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셔서 공부하는 게 재밌다고도 했네요. 하루는 연경이에게 너무 고마워서 연경이 엄마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녀가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연경이 엄마는 진짜 생각이 바르더라고요. 현배 어머님, 회장님이랑 다른 엄마들 때문에 힘들죠? 현배에 대한 소문을 내서 애들한테 왕따를 주도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 아줌마들 상종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맞아요, 연경 엄마.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혹시 연경이 엄마한테도 회비 30만 원 내라고 했어요? 네.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쓰겠다고 말도 안 되는 회비를 요구하는데 너무 찝찝해서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내 딸아이도 괜한 흠집 내서 이상한 소문 내고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게 한다니까요. 요즘 엄마들 극성이라고 하던데 이 동네도 예외는 아니네요. 그러게요. 참 애 키우기 힘든 세상이에요. 부모가 생각이 바로 박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장 타이틀 달고 권력이나 휘두르고 그 밑에 부모들은 찍소리 못하고 명령 따르고 있으니. 맞아요. 진짜 진상이라니까요. 그 회장만 없으면 애들끼리 잘 지낼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마음 맞는 연경 엄마와 실컷 뒷담화를 하면서 가슴에 쌓인 화를 풀었습니다. 제가 얻어터진 이야기를 했더니 연경이 엄마는 그런 무식한 여편네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복수하게 되면 도와준다는 말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유일한 친구인 연경이와 매일 서로의 집을 오가며 공부도 하고 간식도 먹으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배야, 혼자 왔어? 연경이는? 몰라. 연경이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랑 약속이 있다면서 갔어. 어? 다른 애들? 누구? 병태랑 승준이랑 민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까지 다 해서 10명이 모여서 공원 가서 인라인 타기로 했대. 병태랑 논다고 갔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현배야, 엄마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연경이 이모한테 전화하면 바로 놀러 올 거야. 아들은 기운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바로 연경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지 않고 돌려버리더군요. 신호가 짧게 가다가 꺼졌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며 설마 병태부리와 어울리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연락을 기다려봤는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고 연경이도 더는 제 아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금요일 오후에 학교 앞에 나가봤어요. 그 시간에 가면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혹시나 연경이 엄마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죠. 이윽고 교문 앞에 다다르자 연경이 엄마가 보였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학부모 회장인 병태 엄마와 무리들이 있더군요. 저는 끝까지 아닐 거라 믿으며 연경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연경 엄마, 별일 없죠? 네? 아, 네. 요즘 연경이가 저희 집에 놀러도 안 오네요. 혹시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제 질문에 연경이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렸고 그 옆에 있던 병태 엄마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잊을만 하면 나타나네. 현배 엄마, 당신이 뭔데 연경이 엄마한테 안부를 묻고 지랄이야? 연경이는 우리 애들이랑 공부하고 놀기 바쁘니까 괜히 질 나쁜 당신 아들이랑 놀게 할 생각하지 마. 뭐래 병태 엄마? 지난번에 싸우다 만 거 다시 해볼까? 내가 그날 다른 엄마들이 붙잡아서 제대로 못 싸웠다고? 내가 연경이 엄마한테 관심을 갖든 말든 신경 끄고 옆으로 비켜! 병태 엄마는 키득거리며 연경이 엄마한테 손짓하며 말하더군요. 연경 엄마, 직접 말해줘야겠네. 저 아줌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으라고. 네, 알겠어요. 저기 현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 딸이 병태랑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모임에 가입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연락이라도 주시지. 괜히 기다렸네요. 아무튼 연경이한텐 고마웠어요. 진심으로 제 아들을 대해줘서 무척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교문 앞에서 벗어나려는데 병태 엄마가 또 시비를 걸더군요. 어이 아줌마,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닌다면서? 회장만 없어도 학교 생활이 재밌을 거라고 씹어댔다면서? 그 말은 제가 연경이 엄마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가 한 말을 일러 바친 모양이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 뒤통수를 치고 회장 라인에 붙어버렸답니다. 전 회장이 왜 씹었냐고 묻길래 콧방귀를 뀌면서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병태 엄마, 당신이 여기 있는 부모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대장놀이 하고 있잖아. 추잡스러운 짓도 정도껏 하세요. 뭐야?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봐줬더니 인연이 또 날 무시하네? 성질머리가 저 모양이니 애새끼가 왕따나 당하지. 빙신 같은 년. 왕따 당해서 전학 오면 내가 잘 지낼 줄 알았냐, 이년아? 왕따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야. 현배 같은 경우는 애미를 잘못 만나서 따돌림 당하는 거라고. 왜 그걸 모르니, 멍청한 년아? 한마디만 더 하면 니년 아가리 세로로 찢어버린다? 아이고 무서워라. 완전 조폭엄마네.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 저 여자 말 들었죠? 앞으로 다들 상종하지 마세요. 회장 권한으로 말하는데 저 여편네나 아들인 현배랑 어울리다 걸리면 얄짤없이 우리 모임에서 제외시켜버릴 겁니다. 그러자 모든 학부모들이 저에게 꺼지라는 듯한 매서운 눈빛을 날리더군요. 결국 똥들을 피하려고 제가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같이 독재자 밑에서 충성하는 멍청이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한편 아들은 학교 생활이 힘들었는지 이전 학교 다닐 때처럼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다들 잘 지냈는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 아무도 현배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니 엄마인 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연경이와 깨진 지 일주일 뒤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답니다. 아이고, 현배 어머님 반갑습니다. 현배가 전학을 왔을 때 뵙고 처음이죠? 네, 선생님.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 현배를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현배가 다른 건 몰라도 담임 선생님이 좋다는 말은 매일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요? 우리 현배가 참 순수하고 착하죠. 아들을 정말 잘 키우셨어요, 어머님. 그런가요? 남들은 제가 아들 앞길을 막는 여자라고 하던데요. 아니, 설마 회장 어머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주도해서 애들을 갈라놓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교실 안에서는 절대 왕따 같은 건 용납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애써주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더할 나위 없네요. 그럼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그 회장 어머님과의 갈등 때문인가요? 네, 맞아요. 병태 엄마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와 제 아들을 이간질하고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큰 해답을 얻으려 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 병태 엄마 같은 분이 다른 학급에도 많은가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를 당한 엄마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안타깝게도 제가 나설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를 제가 어떻게 조율할 순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현배가 저희 교실에서만큼은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잘 어우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렇다 할 해답을 얻지 못하고 제 아들을 더 잘 챙겨주겠다는 대답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나오는 걸 회장 무리 중 한 엄마가 목격했고 이 일이 크게 소문이 났답니다. 그러자 기어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병태 엄마가 학교를 찾아가서 저와 현배를 헐뜯는 말을 전했다네요. 교실에서 짝을 모두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현배를 맨 뒤에 혼자 앉히라는 말 같지 않은 요구를 했답니다. 이에 담임 선생님은 그럴 수 없다며 정중하게 거절하고 현배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자 병태 엄마는 경찰서에 담임 선생님을 신고했어요. 학교 시간에 교문 앞에 나가봤는데 경찰차 2대가 와 있었고 학부모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대화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유, 1학년 3반 담임 말이야. 병태 엄마가 신고한 거래. 아이, 정말? 왜? 자리를 원하는 대로 바꿔주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태를 힘들게 했다면서 학대 신고를 했다나 봐. 숙제랑 일기를 써가지 않아서 나머지 학습시켰는데 그게 애를 괴롭게 한 일이라면서 신고했대. 아유, 뭐? 고작 그런 이유로 신고를 해? 교사가 무슨 봉인 줄 아나? 옛날엔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았는데 진짜 가관이다. 저기 선생님 나온다. 그럼 저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유, 어떻게 되긴. 학대 혐의로 조사받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아유, 매 학년마다 갑질하는 학부모는 다 있나 봐. 1학년에는 병태 엄마가 다 잡고 있다더라. 불쌍한 선생님.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다.
담임 선생님은 병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자리를 바꾸지도 않았고 아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숙제에 오지 않은 학생들을 방과 후 남겨서 시켰는데 이를 정서적 학대라는 어이없는 신고를 했답니다. 병태가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힘들어하며 학교 가길 거부했다며 담임 선생님에게 큰 잘못이 있다고 사냥을 한 거죠. 교문 앞으로 나온 경찰들과 선생님은 학부모들 사이를 가로질러 경찰차를 타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다른 선생님이 임시로 아들의 학급을 관리했답니다. 선생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재판이 있기 전까지 교사 생활을 정지해야 한다네요. 아니, 세상에 나머지 공부시키고 짝을 바꿔주지 않았다고 신고를 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걸 가지고 재판으로 송치한 검찰, 경찰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교육청 입장도 학부모 편이었는지 가만히 두 손 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집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시더니 활짝 웃으셨고 일이 이렇게 돼 유감이라며 끝까지 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현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교사라 일이 이렇게 됐네요. 죄송하긴요, 선생님.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회장 엄마의 신경을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제 나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은퇴하려고 합니다. 뭐 불명예스럽게 은퇴하는 거지만 그래도 뭐 지난 세월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현배 어머님, 노여 마시고 부디 좋은 선생님 만나 현배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 되겠어요. 제가 일 바로 잡을게요. 검찰 송치가 되긴 했지만 선생님을 처벌하지 말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아무렇지 않게 다시 교실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병태 엄마랑 다른 엄마들한테 사과하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현배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사실 저도 지쳤어요. 그런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이골이 나 있다고요. 이제 그만 편히 쉬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괜한 짓 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니 매듭도 제가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병태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병태 엄마, 접니다. 현배 엄마요. 우리 악연이 시작된 게 언제부턴진 모르겠지만 선생님까지 고소한 건 조금 심하신 것 같군요. 아, 또 너냐? 야, 네 아들 때문에 내 아들이랑 다른 애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서 자리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걸 귓등으로 들었다고? 또 허구한 날 나머지 공부시켜서 내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지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와 네 아들이 오기 전엔 모든 게 평온했는데 네 년 때문에 학교가 엉망이 된 거라고. 알았어요.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처벌받고 교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뭐 영웅 심리가 발동된 거야? 담임년 살리려고 숙이고 들어오겠다? 참나, 알다가도 모를 년이네. 좋아, 일단 사과한다고 하니까 월요일에 보자고. 당신 태도 보고 내가 사과를 받든 말든 할 테니까. 네, 알겠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학교! 방과 후에 교실에서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해. 니년이 뒤에서 날 씹은 것과 니년이 날 돈 떼먹은 년으로 만든 걸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알겠어? 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좋아. 어떻게 사과하는지 기대하고 있을게. 월요일에 보자고, 이 참년아.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월요일에 아들이 하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간식을 챙겨주고 옷을 갖춰 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교실 앞에서 웅성대는 목소리를 듣고 길게 한숨을 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20명의 엄마가 저를 주목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병태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들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야, 콧대 높은 현배 엄마가 나한테 사과를 하러 오셨다네? 다들 재밌는 구경할 준비 됐지? 그러자 학부모들은 저를 두고 비웃더군요. 그리고 연경이 엄마도 보였는데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부모들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며 교실 안으로 들어갔고 제 뒤에 있던 제 후배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병태 엄마 앞으로 다가갔고 카메라가 그대로 따라와서 촬영을 시작했어요. 제가 직업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시사뉴스의 기자였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을 제대로 끝내려고 국장님께 허락을 받고 후배들을 데리고 학교로 온 것입니다. 병태 엄마한테 말한 대로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었죠. 저는 바로 불이 들어온 카메라를 보며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사뉴스 기자 임지연입니다. 며칠 전 천사로 불리던 교사가 학부모의 신고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요. 어떤 혐의인지 조사해보니 학급에서 짝을 바꿔주지 않은 것과 숙제를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켰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고소했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해당 교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 교실이 선생님의 일터였는데요. 마침 신고한 학부모를 찾게 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건 설명을 하고 마이크를 병태 엄마 앞으로 가져다 댔더니 얼어버린 그녀는 멀뚱히 카메라를 보다가 정신 차리고 저에게 욕사발을 날리더군요. 이 개같은 잡정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사과하겠다고 온 년이 카메라를 들이밀어? 너 뭐 하는 년이야? 네, 저는 임지연 기자입니다. 학부모님, 아이가 나머지 공부하는 게 큰 불만이셨다고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리 배치를 해주지 않아 불평불만이 심하셔서 신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교사를 신고해야 했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닥쳐! 네 년이 원흉이야. 네 년이 날 개무시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라고! 다들 꺼져! 카메라고 마이크고 모두 치우란 말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다시 침착하게 마이크를 가져다 댔습니다. 병태 어머님, 학부모들과 모임을 하며 매달 30만 원씩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다른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습니까? 아니면 학부모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권력을 휘두르신 건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라고! 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 담임 선생이 교사 자격이 없어서 고소한 거고 회비는 아이들을 위해 썼어. 그만 찍고 꺼지란 말이야. 그럼 장부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같이 회장님의 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만약 돈을 마음대로 쓰셨다면 횡령과 사기가 성립되니 명확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대고 제대로 몰아붙이자 병태 엄마는 거의 오열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화만 내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은 제가 기자라는 걸 알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비웃던 미소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뭔가 걸릴까봐 겁에 질린 사슴의 눈망울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마이크를 가져다 대며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평소 어떤 사람인지, 학부모 회장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그중 병태의 절친인 승준이 엄마가 카메라를 보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 회장 엄마가 강요가 심했어요. 저희 엄마들 사이에서 독재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매달 회비를 내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얼마나 쓰이는진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큰 목소리로 말하자 연경이 엄마가 슬며시 손을 들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경이 엄마 앞으로 이동했고 카메라맨도 따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이 학급의 교사와 학부모 회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회비를 내기 아깝기도 하고 강제적인 것 같아서 거부했죠. 그러자 회장이라는 엄마가 제 딸아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엄마들한테는 물론이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냈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바람 피우다가 이혼당하고 쫓겨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아, 그럼 그 소문을 내지 않게 하려고 모임에 가입하신 겁니까? 그리고 외도로 이혼한 건 사실이 아니죠? 네, 바람을 피운 건 제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악의적인 소문을 내서 그걸 막으려고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소문을 듣고 믿을까봐 회장을 찾아가서 사정하듯이 빌고 모임에 가입했어요. 그러니 제가 바람난 여자가 아닌 걸 소문내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바로 기장님의 아들인 현배와 딸이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였죠. 한 번이라도 제 딸이 현배와 어울리는 걸 보인다면 큰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회장의 악행은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을 겁니다. 여기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학부모 회장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담임 선생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세요. 모든 아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이 동네에서 김숙자 선생님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진짜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이 동네에 사는 아무나 붙잡고 인터뷰하셔도 저와 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무리로 다시 병태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학부모 회장님, 혹시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해 주실 마음 있으십니까? 물론 검찰로 사건이 송치돼 소용이 없긴 하지만 고소를 취하하고 학부모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죄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 질문을 받은 병태 엄마는 교실 안의 학부모들이 모두 자기한테 등을 돌렸다는 걸 알고 발광하더군요. 이 찹종년들아! 내가 있어서 애들이 잘 지낼 수 있었고 질서 있게 잡혔던 거라고. 나 아니었으면 여기 니들이 다 모였겠냐? 내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 뒤통수 날리고 그따위 인터뷰를 해? 너희들 두고 봐. 나중에 꼭 복수해 주겠어. 그녀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교실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던지 창밖으로 도망치는 그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우사인 볼트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 학부모의 갑질 사건을 뉴스로 보도하게 됐답니다. 모자이크로 병태 엄마의 얼굴이 가려지긴 했지만 이 동네에서는 모를 사람이 하나 없었어요. 제가 내보낸 뉴스로 제 아들의 담임 선생님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셨습니다. 물론 제가 아니었어도 무죄로 나오셨겠지만 뉴스로 화제가 되어 좋은 분이라는 걸 널리 알리게 됐답니다. 선생님은 저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이 학교에 있는 한 제 아들을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태 엄마는 갑질 횡포의 인물로 등극이 되면서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더는 학부모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데다 모두 회비를 어떻게 지출했는지 공개하라고 무리를 지어 항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병태 엄마는 그동안 통장 명세서를 공개했는데 역시나 뒤로 빼돌린 돈이 수백만 원이나 됐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단체로 고소해서 병태 엄마 집에 형사들이 와서 데리고 갔답니다. 안타깝게도 구속은 면하고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게 됐고 몰래 꿀꺽한 돈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한편 병태 엄마와 어울리던 무리들 모두 사과하더군요. 자기들도 자식을 지키고 싶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들더라고요. 맘 같아선 똑같이 혼쭐을 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걸 보고 참고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에서 지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배 엄마,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나 이사 가게 됐어. 이제 속이 시원하냐? 시원해. 너 같은 독재자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고 살잖아. 아, 너 이혼당했다며? 네 남편도 네가 부끄러워서 이혼하겠대? 어떡하냐 불쌍해서? 이 망할년이 내 인생 쪽내고 비웃어? 너 오늘 뒤졌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년이 저를 공격하려고 하자 제 집에 놀러온 학부모들이 방에서 뛰쳐나오더니 병태 엄마를 붙잡더군요. 그 순간 전에 맞았던 걸 돌려줄까 했는데 똑같은 쓰레기가 되기 싫어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에휴, 널 때려서 뭐 하겠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 여하튼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기 힘들 텐데 열심히 살아봐. 병태 엄마는 저에게 덤빌 기세였지만 제 집에 놀러온 학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고 있자 한숨을 크게 쉬고는 돌아서더군요. 그리고 병태 엄마가 지방 변두리 어딘가로 이사 간다고 하길래 저는 해당 학교의 뉴스 영상을 전송해줬습니다. 제가 끝까지 그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어디로 이사를 가든 망신을 줄 생각입니다. 한편 병태 엄마와 애미년이 사라지자 제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지니 모든 게 물 흐르듯 잘 지내더군요. 그리고 학부모 회장 같은 건 저희 학교에서 다시는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학부모가 생기면 다 같이 뭉쳐서 혼을 내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2학년이 된 제 아들 현배는 학교 생활을 아주 잘하고 인기도 많아서 학급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야 아들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과거에 입은 상처를 잊어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리고 김숙자 선생님은 여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로 남아 계십니다. 요즘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부디 제 사연으로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줄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